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 맡고 계신, 그리고 또 내란 제보센터 센터장 맡고 계신 박선원 의원님, 요새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어렵게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방송을. 네, 지금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이제 아니요. 국조특위이고 탄핵 네. 소추단 일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이제 그 우리 그 정청래 네. 소치위원께서 이제 본인도 이렇게 방송이나 SNS 자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다 똑같은 규칙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언론사들이 매우 궁금해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네. 설명해 주셔야 될 책무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방송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려야 되고 네,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박선원 되는데요. TV 네. 지금 몇 만입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여쭤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상원에 이어서 새로운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강호필. 아, 노상원. 예, 노상원. 자꾸 전 조상원이 왜 예, 조상원이 예. 노상원.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서 예. 이번에는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 이름이 나왔는데요. 예. 이 사람이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이 열었던 그 화상회의에 네. 연결을 했다라는 네. 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저희가 확인 좀 해봐야 될까요? 이제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군에서 작전 쪽에 가장 그 밝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현재 지상작전사령부는 전 군에서 약 25만 명을 거느리고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사성 장군 대장이고요. 우리 군에서 합참의장 다음에 육해공 참모총장 빼고 나서는 아마 서열이 5, 6위 정도 되는 예.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네.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네. 우리 군의 책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참의장 다음으로 가장 큰 책임 있는 네.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밝히고 소명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12월 4일 3시 20분경에 있었던 김용현이 그 개최한 하상회의에 네. 실제로 투입됐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고를 치하를 했거든요. 다들 고생했다. 이제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호필이 아니. 김용현이 예, 그 노고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 사령관은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죠. 예. 이분이 10월 달에 이제 지상작전 사령관이 되는데 네.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 예. 꽤 긴 시간이죠. 예. 그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이 지상작전 사령관 된 지 한 달 한 반 조금 지나서 휴가를 갑니다. 휴가. 예. 근데 휴가를 가서 서울 뭐 하고 뭐 본인은 어디 제주도도 잠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예. 대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사령관이 돼서 새로 이제 투스타 사단장들 인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사 대상자들이 자기한테 이제 신고를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쉽게 비우지 않습니다. 인사철에. 네네. 인사철에 대장 포스타 최고 지휘자가 네. 이걸 전체 관리하고 다시 당신은 가서 무슨 일 해라 잘해라 경고도 네. 하고 네. 새로운 임무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휴가를 내지 않죠. 그래서 휴가를 냈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10월부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우려하는 예. 그런 북풍 공작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10월 뭐 6일, 9일 최소한 9일 정도는 확실하게 네. 드론을 평양 상공에 침투시켰다 하는 의혹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확실한 거는 10월 연평도. 18일, 20일 연평도 포격. 예. 400여 발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네. 그때는 김계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부분입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10월 21일인가 그 국방부 그 3군 예. 총장들이 다 모여 있는 계룡대 첫날 네. 감사 끝나고 그 박안수 네. 그 육군 총장이 작전 들어간다면서 전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천무 30발 이런 전체를 네. 그 결국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예. 어떤 그 명명백백함, 네. 결백함을 좀 밝혀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쭉쭉쭉쭉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을 필두로 해서 지금은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 뭐 이렇게 대령급으로 내려가는데 그 윤석열, 김용현 사이에 강호필이 있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랬을 수 있죠. 계급상. 계급상. 예. 그 정말 이게 벼락 출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벼락 승진 진급한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네이버에 강호필 사령관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네. 이후에 얼마나 빨리 예. 이 지상작전사령관이 되는지 예.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서 합참 총장이 합참 의장이 4스타니까 되게 합참 차장은 3스타거든요. 근데 이 강호필은 4스타이면서 합참 차장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해군 출신 합참 의장을 못 믿겠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을 이제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보냈는데 후임 합참 차장은 3스타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네요. 뭔가 이 강호필 사령관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강호필은 김용현 라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전본부장 라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합참 작전과장도 했고 합참 작전처장도 했고 합참 본부장도 했잖아요. 신원식도 합참 작전과장도 했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했고 김영현도 합참 작전본부장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것들이 쭉 이어받는 이런 사이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47기이거든요. 역사 47기.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보면 그 해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사 중심의 충암파들의 반란. 충암파,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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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알짜회 무슨 회 다음에 충암파, 용현파로 있어서 군내 사조직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곧 반란 징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형법상 반란 징후. 군형법상 반란 징후. 네, 그렇죠. 사조직을 절대 둬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군내에 사실상 용현파라는 또는 충암파라는 어떤 그 사조직을 두고 계엄을 충암파가 이제 핵심이고 그 가장자리를 용현파가 감싸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용현파가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동원된 사람들이 대체로 다 용현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상원도 아주 대표적인 용현파죠. 노상원을 상원아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육사 38기 김용현과 41기 노상원 이거는 아주 뿌리 깊은 용현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엄의 실체가 어쨌든 군 라인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국무회의 그리고 국무위원들 말고 국정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지난 3월 말에 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뭐 술자리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신원식, 조태용, 김용현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스스로 경로하면서 아무래도 조만간 내가 계엄을 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한겨레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어쨌든 계엄에서 군, 경찰,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검찰 이렇게 이제 주요 그렇죠. 핵심들이 들어갔을 텐데 군 경찰은 이제 머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정원과 검찰은 지금 나오는 그렇죠. 게 거의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보센터나 아니면 진상조사단에서 확인 또는 파악하신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진상조사단 그 해당 국회의원님들, 네. 추미애 단장님이나 네. 서영교 부단장, 박범계 부단장들은 예. 검찰 관련 그 내용은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국정원 관련해서는 네. 3월 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3월을 그 시작으로 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 정권 윤석열 TF였고요. 그러니까는 이 대선 때 그리고 안보 TF 그쪽에 속해 있고 그다음에 이 초대 주미 대사 네. 했고 안보 실장을 했고 예.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예. 이쪽 경력상 그 윤석열과 제일 가까운 사람 신복 중에 신복이다. 신복이 아닌 사람 국정원장 안 시키거든요. 예. 예. 조태용이 신복 중에 신복이다. 그렇죠. 그걸 예. 아니 주미 대사했고 안보실장했고 국정원장인데 신복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핵심이죠. 예, 핵심. 자기는 또 뭐 전문가다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좀 밝은 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 주장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회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확실하게 내란 예비 음모로 볼 수밖에 없고 네. 시점을 어쨌든 3월 이전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예. 8.15 때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예. 했던 그 윤석열의 연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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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라고 지금 보는 그 진술이 나왔잖아요. 네.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그때부터라고 느꼈다. 예. 그 이후로도 때때로 계속 그런 징후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3월 그 모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3월 그 모임. 그러면 이제 지금 조태용과 홍장원 간의 어떤 갈등 예.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수면 아래로 확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예. 국정원과 관련된 건 그 어떤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조태용 원장은 지금 신분도 피의자도 아니죠. 일단 고발장을 냈으니까 그 네. 국수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네. 그 대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안에서는 현재 네. 12월 3일 저녁에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왔다라고 예.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식 성원이 아니에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은 한 번도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배석 멤버도 아니고 네. 참석 멤버도 아닙니다. 예.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기본적으로 관장하는 네, 네. 예. 회의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속기관 국정원장은 이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하는 정식 그 구성원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국무회의에 갔었다라고 하면 뭐 자기 친한 사람이 조태열도 그렇고 네.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지금 조태용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태용이 말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 시간 언저리에 예. 대통령실에 가 있었다는 건 확실히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다고. 예. 근데 만약에 그 국무회의 실제 참석했다면 그 직전 직후에 뭘 했느냐 하는 거 확인돼야 되고 네. 국무회의 참석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하니까 예. 그 정도로 말을 할 정도면 다른 예. 국무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식 구성원이 아닌데 네네.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느냐 하는 또 수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홍장원이 그 12월 3일 저녁 11시 반에 자신에게 보고를 했을 때 조태용에게 네. 보고를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라고 하든지 지휘권 행사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안 다시 한 알아서 것은 판단해. 내란 가담 및 동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내가 국무회의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든지 네. 그랬어야 되는데 예. 뭔가 이 사람은 숨기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발장이 네. 국수본에 가 있고 제가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받았어요. 저 의원님께서 예, 네. 조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태용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지금 수사하고 뭐,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국가안보를 이유로 뭐 협조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안보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 내란 반란을 일으키는 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예. 거기에 가담했으면 네. 자수를 하든지 예. 수사를 받든지 해야 예.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군 내부에서 사실상 그 총 감호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예. 군내 사조직이란 그러니까 총 동원이 돼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후속 조처로 어디까지 가려고 했었던 건지 그 전체를 밝히려면 조현천 당시처럼 예. 개헌 문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 개헌 문건도 지금 확보를 민주당이 좀 우리 했을까요? 당에서 저는 확보 아직 못했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수사 의원님 당국에서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수사 당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수사 당국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것은 사실상 그 노상원이 있었던 그 점집에서 수첩비 발견된 예, 거, 예. 그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얼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다 이제 원래 예. 그 어느 수사나 네. 그 수기로 작성한 거를 제일 중시해요. 아 그래요? 그걸 예. 이제 제일 정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이렇게 타자로 친 거보다는 네, 네. 그걸 더 중시를 하고요. 아,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는 공식 문서화되는 것이 이제 예. 두 개가 예. 수기로 된 예. 자기 그 메모 같은 경우는 뭐 전화 받아서 작성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네. 또 자기 생각을 넣었을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회의 결과를 다 담았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뭐 무슨 수첩 옛날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박근혜 맞아요. 탄핵 때도 예, 그 수첩이 예. 제일 중요하고 예. 그것에 부합하는 문서가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알고 계세요? 존재한다고 알고 있고 예. 이미 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 사람이 지금 곧 개헌 발령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 모인 장군들이 예. 그냥 종이 한 장 없이 회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군은 그렇게 회의를 못 합니다. 군은 항상 종이가 준비된 계획서와 문서에 입각해서 예. 부대가 이쪽 부대가 이렇게 이동할 때 이쪽 부대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뭐 언론사든지 이쪽은 어떻게 들어가라. 예. 방송장악은 어떻게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조현천 기무사 문건에 초안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건을 변형해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헌 문건에 따라서 이제 동원된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그렇죠. 그 어느 타이밍에 그러니까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끝났다라고 해서 해산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까요? 아니면 2차 계엄 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니 계속 기회를 노렸죠. 지금도 내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덕수가 그 비상 국무회의 자기들도 규정도 못해요. 이게 임시 국무회의인지 비상 국무회의인지 그 국무회의를 그 부의장으로서 소집했다라고 하는데 예. 본인이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에서 김병주 의원 질문에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12월 3일 8시 20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시 40분 그러니까는 12월 3일 6시 40분에 김용현이 그 삼청동 안가를 향해서 출발을 해서 7시 뭐 4, 5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거기에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청장, 김봉식 예. 그리고 박안수도 있었고 예.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윤석열이 한 7시 한 2, 30분에 왔는데 8시 20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예. 그 총리 공간 네. 이 쭉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 맨 뒤하고 삼청동 총리 공간에 있는 제일 언덕 뒤 부분하고 이 안가의 앞 부분하고 조그마한 길 하나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다니는 맞아요. 그 동네에 주택가 가정집들만 있는 한 5m만 건너가면 그 문하고 이게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불려왔을 수도 있고 한덕수가 불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구를 보내서 곧 8시 10분에 이거 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그 연락을 한 사람은 뭐 경호처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경호차장이 될 수도 있고 예.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본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8시 20분에 통보 내지 연락받았다. 정확한 워딩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내지 반란은 막지 않으면 막지 않은 것으로부터 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 그 계엄 내란 아직 진행 중이다. 사실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거거든요. 과거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보면 내란을 일으키면 그래도 즉각적으로 뭐 구금 체포돼가지고 일단 구속돼서 조사 수사 그렇죠. 받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종의 양식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지금 그 피의자 윤석열 씨는 전혀 그런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의원님. 아니 12월 3일로 따지면은 벌써 3주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란 쿠데타와 친위 쿠데타의 차이점이라니까요. 반란 쿠데타는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킨 쪽이 싹 처단되든지 진압하는 쪽이 확 처단되든지 둘 중에 하나 승부가 끝나요. 5.16이나 12.12, 5.17처럼 끝나는데 이거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대통령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엄령 선포하면서 뭐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국회로 쳐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반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도 계엄이 경비 계엄이 아니고 비상 계엄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거잖아요. 반란 수계예요. 내란 수계입니다. 이 수계가 아직도 이 자리에 3주 가량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란이 종결됐다고 해야 됩니까? 그 지시를 받은 사람, 특히 한덕수 8시 10분에 연락을 받았던 통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권한 대행이라고 있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란 진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누구 하나도 지금 사표낸 장관 자기 손으로 사표 내고 나 오늘부로 장관 안 하고 나 이제 출근도 안 하겠다. 뭐 차관이 대행 체제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진행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면 오며 지금 그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브래드 셔먼이 또 CNN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동맹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맹을 맺은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잘 가는 것, 특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북한군, 그런 이 소행에 의해서 뭔가 상황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미국이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건 뭐 지난번에 한국 인터뷰에서도 한 거랑 이제 동일한 그런 맥락의 이제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돼서는 언제까지 그리고 버티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뭔가 입장이나 이런 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덕수 씨가 지금 뭐 경찰에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출장 조사지 뭐 수사기관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에서 이 그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맡고 있잖아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무기를 소지한 자들이잖아요. 무기를 소지한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찰의 어떤 그 공권력 행사를 막는 행위 자체는 바로 이렇게 무슨 총뿌리를 들이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뭐 공무집행 방해 아니라는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이 경호처 직원들은 평생 공무원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상 오늘 이후로 그 공무를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뚫려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접근을 가능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한남동 관저와
그 다음에 대통령실 해야 됩니다. 반란죄 수괴입니다, 여러분. 경호처 직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매우 짧아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경호하는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경호처 네. 부분하고 한독수 네. 이 두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경호처장은 경질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경호처장은 이제 9월달에 아마 임명이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이제 경찰대 2기고 예. 뭐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에도 잠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경찰대학교 2기니까 굉장히 고참이에요. 지금 국수본이나 네. 경찰 간부들보다 한참 선배 기수잖아요. 예. 그래서 박종준인가요? 예. 경호처장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임명됐기 때문에 예.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은 그 밑에 네. 경호차장이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네. 경호처장은 경호차장의 이러한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면 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호처장은 예. 경호처장이 잘 처리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 24일까지 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꼭 이렇게 기한을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화니까요. 그래도 이틀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전쟁할 때 뭐 민주당이 너무 관용적 태도로.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네? 원래 너무 관용이 많은 거 아니에요? 최후 통첩을 할 때는 예. 뭐 72시간 뭐 길게는 그렇게 주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하면은 뭐 한 48시간에 더해서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네. 원내 대표단에서 현명하게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대표단이 대충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한덕수 총리가 네. 그 내란 특검법 지금 뭐 민주당에서 3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즉각적인 상설 특검법을 추천 의뢰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특검, 내란 특검 공포해라. 김건희 특검 공포해라. 이 3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하세요? 마찬가지 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 문제와 똑같습니다. 본인 관련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부분은 예. 내란 부분은 본인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나를 수사할 검사가 와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결코 이거는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반란죄, 내란죄입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지금 내란 가담자, 동조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 자격도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 동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피의자 한덕수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뭐 하겠냐 관저에서 다들 이제 증거인멸하고 있을 거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저 국수본에서 그 개인 휴대전화 윤석열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지금 뭐 포렌식을 맡기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뭐 의원님도 아까 비슷한 말씀 주셨지만 이 대목을 국민들은 제일 답답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시간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뭐 경호 차장하고 처장이 무슨 그 안가에 뭐 일지 같은 거 안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범죄예요. 일지를 못 내놓고 폐기했다는 것 자체는 범행을 다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이 이미 그 CCTV는 다 확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총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삼청동에서 쭉 올라가다가 왼쪽에 총리 공간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 언덕길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서 좌회전하면 문제에 그게 나옵니다. 삼청동 안가. 거기는 경호구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이미 다 CCTV 다 검사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정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93회.
예. 탱크 부대장 예. 그 계엄 몰랐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이기갑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이기갑 여단장이 사실은 노상원이 주도했던 2차 롯데리아 모임에도 참여를 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어떻게 정보사 수사 2단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면서 이른바 비밀 지휘를 했던 관계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본인은 억울하다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네. 원래 이게 범행이 실패하면 다 억울하다,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이 했다, 뭐 다 그렇게 해요. 네. 또 그러면서 증거인멸하고 그렇죠. 예. 구삼회 여단장 같은 경우는 제2기갑 여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대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2.12부터 쿠데타 하면 동원되는 세력이 그 제2기갑 여단하고 특전사하고 제1공수 특전사 중에서도 그런 세력들이 이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TF의 일원으로 네. 활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TF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이미 이러한 그 TF 뭔가 이상한 TF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알았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그 지시가 떨어진다 하는 것도 본인이 알았을 것이고 네. 그 정보사 판교 사무실 회의에도 참석한 멤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삼회 여단장이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있는 것을 다 밝히는 것이 옳다. 지금 그 많은 장군들 대령들이 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내란죄, 반란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죠. 네. 그 노상원이 점집 운영했을 거라고 의원님 상상하셨습니까? 상상은 못했는데 워낙 그쪽 엽기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워낙 알려져 있어요. 군 내부에서 네, 네, 성추행 뭐 성범죄자 그 이전부터요. 그 이전부터. 아 성범죄 그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뭐 워낙 그 엽기적인 행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엽기 행각을 했어요?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국정조사 특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엽기, 그러니까 노상원의 그건 다 소스가 다 다 모아져 있어요.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의원님? 아니 상상을 좀 해보려면 아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상상 초월 엽기 행각을 국내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한 엽기 행각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자가 계엄을 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성범죄자들이 행복한 나라면 우리는 불행한 나라거든요. 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무서워. 있는 나라. 예. 법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지금도 그 성추행인가요, 폭행인가요? 예. 그걸로 처벌받은 것에 1년 대해서 6개월 징역 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지 않겠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그건 아직 드러난 건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오비들하고 많이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당연히 그 대상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또 오시겠습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네, 지체 없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적인 활동을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번 당 방침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언론사 방침도 좀 따라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